네, 안녕하세요. 엘라스틱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최병주입니다. 아침부터 힘드셨을 텐데 마지막 시간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심 엔드포인트 및 클라우드를 통합하는 보안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엘라스틱 서치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저희 회사 이름은 엘라스틱입니다. 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엘라스틱 서치 뭐 이름도 서치고 검색 엔진 아니냐, 무슨 보안 분석에 이런 것가 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근간은 검색 엔진을 이루는 엘라스틱 서치가 맞지만 그에 대한 보안 솔루션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속 DB임과 동시에 통합 보안 솔루션이다라고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네, 아주 높은 위치는 아니지만 2022년 가트너에 이제 위치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챌린저에 여기가 비저널인가요? 비저널이 자리에 차지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2021년 기준 니치 플레이어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가트너 MQ에 포함된 만큼 세계 유수의 제품과 경쟁하는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심 영역에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살아가는 방식과 일하는 방식들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죠. 데이터는 여전히 찾기 어려워지고요. 기업의 IT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이버 위협은 더욱더 정교해지고 있죠. 이 세 가지가 서로 단절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여전히 찾기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정교해진다는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이 세 가지의 공통 분모는 결국 데이터에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안이라고 해도 결국 모든 데이터들이 생성되는 것이고요.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저희는 결국 다시 서치를 잘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치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냐? 관련도가 높은 것부터 먼저 검색하고 빠른 루트 코즈가 가능하도록 하는 퍼포먼스와 그다음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도 쉽게 파헤칠 수 있는 스케일에 기반해서 저희가 서치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근본적으로 엘라스틱은 서치 플랫폼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예전에 엘크 스택이라고 알고도 계셨을 텐데 이제 엘라스틱 스택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수집을 담당하는 인티그레이션, 그 다음에 저장과 분석을 담당하는 엘라서치, 그리고 시각화를 담당하는 키바나 세 개의 솔루션이 스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위에 저희가 솔루션을 얹었습니다. 저희 엘크 스택, 엘라스틱 스택을 많이 사용하는 사례를 살펴보니까 검색과 통합 모니터링, 그리고 보안, 이렇게 세 가지 목적의 유즈 케이스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것을 솔루션화 시켜서 탑재를 시켜 놓았고요. 어떤 종류의 데이터라도, 비정형, 정형 데이터라도 저희 스택 위에 얹어서 솔루션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이 중에서도 시큐리티 관련 심 솔루션과 EDR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안 운영 영역을 구분 짓는다면 이제 바로 예방, 탐지, 대응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안을 구성할지 전략을 좀 세워본다면 큰 틀에서 보안 운영에 대한 환경이 갖춰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라스틱 시큐리티 솔루션에서 예방은 엔드포인트, 탐지는 엘라스틱 스택, 대응은 엘라스틱 스택과 엔드포인트에서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엔드포인트의 에이전트로 제공되는 저희 엘라스틱 에이전트가 담당하게 되고요. 여기에 적용되는 정책에 따라서 예방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가장 차별적인 특성은 머신러닝 기반의 탐지 엔진이 엔드포인트에 내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기능을 이용해서 탐지되는 멜웨어 및 랜섬웨어는 실행되기 전에 즉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쉘코드 인젝션 같은 메모리 스렛도 사전에 차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만약 머신러닝 모델 및 시그너처에서도 탐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행이 또 될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탐지하는 엔진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 실행이 됨과 동시에 비정상 행동 탐지되는 경우에 다시 또 차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커널 레벨로 운영체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모두 수집해서 엘라스틱 스택으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엘라스틱 스택은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한 이벤트와 추가로 수집하고 있는 위협 IOC 정보,
그리고 다른 장비의 로그를 모두 수집해서 룰 기반의 탐지를 수행하고요. 담당자에게 지정된 채널로 알러팅을 줘서 담당자가 즉시 인지하고 액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분석 시에 다양한 시각화 차트들도 이용할 수 있어서 보다 직관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탐지를 위한 전반적인 워크플로우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엘라스틱스택은 분석가가 스레트 헌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타임라인이라는 별도의 분석 도구를 또 제공합니다. 이메일, 슬랙, 팀즈, 웹북 이런 외부 엘러팅 채널로 탐지된 내역을 전달하고, 지라, 서비스나우, 스윕레인 등 이 케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외부 채널과의 연동도 지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응 부분인데요. 이 대응 부분에서는 엔드포인트에서 호스트 아이솔레이션을 기능해서 네트워크를 즉시 격리시킨다거나, 아니면 OS 쿼리 인티그레이션을 이용해서 라이브 상태 엔드포인트에 대한 조사를 한다거나, 네트워크 프로세스 현황 등의 정보들을 수집하는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보안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불리죠. 뉴노멀 시대라고도 불리고요. 근무하는 환경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사무실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요새 이제 재택도 많아지고요. 대면 회의도 많이 없어지고 원격도 많이 활성화되고 그랬죠. 이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환경으로 많이 전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전환하면서 기존보다 보안 위협에 점점 더 노출된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죠. 예전에는 온프렘에 겹겹이 보안을 적용해가지고 잘 통제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요즘은 갈수록 점점 더 통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과도한 통제에 있었다라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요즘은 보안을 강하게 통제하면 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 기업들은 전체 비즈니스 영역에 강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보안의 트렌드는 통제 중심에서 어떻게 잘 모니터링하고 예방할지, 혹시 사고가 터진다면 얼마나 빨리 확산을 막고 원인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공격자들은 이런 상황을 또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노출되어 있는 IT 환경들과 MS의 아키텍처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이 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되는 만큼 공격을 할 수 있는 대상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모니터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각지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격을 하는 방식은 기존과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공격을 위한 기술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취약점을 찾아서 공격자가 공격하면 벤더는 패치를 하고 또 보안 담당자는 다시 방어를 하고 이렇게 반복되죠. 그럼 공격자는 또 어떻게 뚫을까 고민을 할 겁니다. 이런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영역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기업들은 공격을 막기 위해서 예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겹겹이 보안 장비를 배치해서 탐지하는 방식들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려진 공격에 대해서는 각 보안 장비에서 잘 탐지하고 차단하고 작동을 할 텐데, 알려지지 않고 분석이 필요로 하는 공격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그리고 공격과 관련된 이벤트를 분석하기 위해서 보안 장비 한두 대에서 발생하는 장비 로그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로그를 함께 엮어서 연계 분석을 할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안 인력은 갈수록 부족한데 봐야 되는 로그는 늘어나고, 또 한 개의 플랫폼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서 수집하지 않으면 각각의 포인트 솔루션마다 접근해서 각각 봐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들과 어려운 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되죠. 보안의 주요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안은 흔히들 관리 보안, 물리 보안, 기술 보안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안 체계를 갖추는 궁극적인 목표는 자산의 보호에 있을 겁니다. 자산이란 유형 자산이 있을 수도 있고 무형 자산이 있을 수도 있겠죠. 유형 자산은 뭐 많이 아시는 설계 도면이라던가 고객 개인정보라던가 서비스나 인프라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무형 자산은 또 어떤 걸까요? 대표적으로는 기업의 이미지, 또 브랜드 가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보안 체계를 잘 만들지 고민하러 이 자리에 오셨겠죠. 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안을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언급드릴 영역은 이 중에서도 특히 기술 보안에 관련된 영역이고요. 기술적 보안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보안 위협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알려진 공격, 알려지지 않은 공격, 보안 조치 우회 공격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알려진 공격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에 대한 공격 또는 알려진 악성 코드, 디도스, 도스 뭐 이런 네트워크 공격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 해당 위협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가 됐고 각 보안 장비에서 이를 탐지하기 위한 룰들이 적용되어 있는 위협들이죠. 알려지지 않은 공격으로는 대표적으로는 제로데이 취약점 공격이 있습니다. 대응 방안이 알려지기 전까지 보안 장비에 룰이 올라가지 않아서 보통 이런 위협은 즉시 차단이 되기보다는 이 심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수집된 데이터 기반으로 위협을 탐지하곤 합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와 또 C2 서버로의 리버스 쉘 등 이런 다양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뭐 보안 조치 우회 공격에는 보시다시피 어플리케이션 정상 로직을 이용한 공격이라던가 뭐 이메일을 이용한 사회공학적인 공격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또는 내부자 공격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위협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고 있을까요? 하나씩 매핑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진 공격에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은 전통적인 IPS, IDS, 와프나 뭐 이런 것들로 전통적인 보안 장비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악성 코드는 이미 위협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안티바이러스 같은 EPP 시스템과 위협 IOC 정보를 이용해서 방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공격은 또 어떻게 방어를 할까요? 어플리케이션 공격과 유사하게 전통적인 보안 장비 방화벽이나 안티도스 뭐 이런 장비들에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알려지지 않은 공격의 경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로그를 수집한 이후에 행동 기반 분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로데이 취약점 공격은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수집해서 로그 기반으로 이상점을 찾아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엔드포인트를 공격하는 언노운 악성 코드의 경우에는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파일이나 네트워크, 프로세스 이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와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알려지지 않은 C2의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 로그 기반으로 비정상적인 통신을 찾아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보안 조치 우회 공격은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모두 수집해서 행동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공학적인 공격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인증이나 보안 통신을 강화해야 되고요. 오남용 여부도 같이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내부자의 경우에는 정상, 비정상 행동에 명확하게 구분짓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플로우 기반으로 보안 분석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만 봐도 이 공격자는 공격을 성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대응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는 게 좋을까요? 다음에 보여드릴 자료는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한 보안 연구원이 블로그에 포스팅했던 내용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보안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통의 피라미드라는 내용이고요. 블로그 글이 써진 지 벌써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꽤 오래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0년이나 된 내용을 왜 지금 들고 나왔느냐? 사실 핵심적인 내용들은 크게 변한 내용들이 없어서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싶어서 공유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그림은 공격자 관점에서 공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미 한 번 사용해서 막혔던 것들은 피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변경하기 편하고 어떤 것들은 변경하기 어렵다라고 표현한 내용을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아래를 보시면 해시 값이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 해시는 스트링이 하나만 변경돼도 내용이 달라지죠. 당연히 악성 코드를 패킹한 뒤에 스트링을 하나만 바꿔도 기존 보안 장비에서 해시값 기준으로 탐지하던 장비들은 충분히 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호스트 아티팩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한 예로 네트워크 아티팩트는 공격에 사용되는 유저 에이전트나 SMTP 메일 정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호스트 아티팩트는 매리어가 드랍되는 파일명이나 디렉토리 경로 정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복잡도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툴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심플한 예로 스피어 피싱에 사용되는 워드 문서나 PDF 문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격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리팩터링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공격자의 테크닉 프로시저인 TTPS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공격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기술들입니다. 이 TTPS가 변경되었다면 동일 유형의 공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공격자는
공격이 한번 막혔을 경우에 어떤 것을 변경해서 다시 시도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변경하기 편한 부분을 먼저 수정해서 시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시값 기반으로 또는 해시값 IP 기반으로 방어를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궁극적인 방법으로는 공격의 TTPS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집되는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다양한 이슈들이 생기죠. 우리가 보아야 하는 수집 대상이 늘어날수록 비용도 증가하고요. 로그가 갑자기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특정 라이센스에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데이터 저장소는 빠른 속도가 보장되어야 되는데 데이터 보관 주기가 늘어나고 양이 늘어나면서 느려지는 문제들도 생기고 있고요. 그럼 이런 효율적인 TTPS 분석을 위해서 저희 엘라스틱이 제공하는 방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터 어택이라고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 공격을 관찰한 이후에 공격 전술과 기술로 분류하고 상세 분석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과거에는 사이버 킬체인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 사이버 킬체인은 약간의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사이버 킬체인은 각 단계에 따른 공격자의 행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묘사해서 나열한 것이지 그 단계별로 어떤 기술들이 사용되고 어떤 공격 도구나 해킹 그룹 등에 대한 정보와 연결고리가 없다는 게 주된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공격자의 행동을 전술과 기술의 연관성으로 표현하고 전달하기에는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부 침입자에 대한 방어를 위주로 전략이라 공격자가 이미 침투했거나 내부자에 의한 공격 등 내부 보안에 대한 전략은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터 어택은 킬체인보다는 실제 공격이 발생했었던 사례에 집중을 한 것이고요. 이 사례를 분석해서 어떤 공격 전술들이 있었고 그 전술을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했는지가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도 이 해당 내용을 기준점으로 해서 보안 툴을 개발을 했고요. 나중에 이 추가 툴을 커스텀하게 개발하실 때도 마이터 어택을 참고해서 개발하시면 룰에 대한 정의를 상세화하고 근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프리빌트 룰들이 있고요. 각 프리빌트 룰들을 클릭하시면 각 상세 정보에 어떤 마이터 어택 기반에서 이 기반으로 저희 룰이 개발되었는지 정보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레터럴 무브먼트, 보안에서 탐지하기 어려운 행위로 굉장히 유명하죠. 레터럴 무브먼트를 탐지하는 이런 프리빌트 룰을 하나 보여드렸고요. 현재 저희 최신 버전은 8.7이고요. 요거는 룰은 약간 조금 더 천천히 따라가게 됩니다. 8.5.4 기준으로 777개의 아웃 오브 밴드 디텍션 룰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웃 오브 밴드 룰이라는 건 별도의 설정 없이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프리빌트 룰들을 의미하고요. 이 프리빌트 디텍션 룰을 조회하면 버전 정보와 제공되는 에셋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룰들이 마이터 어택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하단에 어떤 마이터 어택 기반의 정책과 택틱과 테크닉을 사용했는지 근거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엘라스서치 내부에 엘라스틱 시큐리티 랩이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2022 글로벌 보안 리포트를 내기도 했고 블리스터 리포트를 내기도 했고요. 저희 제품하고 연계는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약간의 개별적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글로벌 시큐리티 랩 안에서 리서치한 결과와 그런 리포트를 기준으로 저희 장비 보안 룰들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엘라스틱 시큐리티 플랫폼의 버전별 변화를 조금 더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7.0부터 보안 기능들을 탑재를 하기 시작했고요. 7.0에서 7.17까지가 7점대 전체 버전이고요. 7점대 버전에서는 주로 보안 사각지대를 제거하거나 자동화된 보안 위협을 탐지하거나 보안 분석과 대응을 연계하고 멜웨어, 랜섬웨어를 방어하는 기능들이 주로 추가가 됐습니다. 8점대에 들어와서는 약간 편의성 위주의 기능들과 모니터링 가시성이 향상된다거나 보안 분석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하고 드웰링 타임을 최소화하는데 그리고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안 관리 그리고 엔드포인트에서 좀 지능형 보안 위협 차단 이런 쪽으로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8.0대에서는 네이티브 리스판스 액션, 호스트 하나나 그룹별로 알러트해서 즉시 호출해가지고 프로세스를 중지시킨다거나 뭐 이런 기능들에 집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TI 관리하는 기능이 7.0대 후반에서 이루어졌고요. 8.0대에 들어서는 클라우드 관련 보안 기능, CWP라든가 CSPM 기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엘라스틱 시큐리티는 플랫폼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시큐리티 랩에서 연구한 리서치 리포트를 기반으로 마이터 어택 기반의 700개가 넘는 프리비트 룰과 머신러닝 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 리서치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호된 호스트에서 프리 익스큐션에서 엔드포인트 기반으로 멀웨어, 랜섬웨어를 예방하는 EPP, 커널 레벨의 이벤트를 비롯해 각종 이벤트를 수집하는 EDR, 수집된 이벤트를 기반을 심으로 탐지하고 포스트 익스큐션으로 대응하는 기능까지 종합적인 기능을 한 번에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 로그와 이벤트의 수집은 한 번의 클릭으로 설치 가능한 이 100개가 넘는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매우 쉽게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엘라스틱은 크로스 클러스터 서치라는 기능을 통해서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온프렘까지 진정한 의미의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까지 통합된 보안 관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각각의 분산된 클러스터에서 검색과 데이터 저장을 담당을 하게 됐고요. 통합된 크로스 클러스터 서치에서 검색을 날리게 되면 검색은 로컬에 있는 각각의 클러스터에서 수행되고 퍼포먼스는 로컬에 있는 클러스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합된 결과만 리턴 받는 방식이고요. 결과만 리턴 받는 방식으로 요새 이슈가 되는 클라우드 트래픽에 대한 비용 문제를 회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세 개의 솔루션에 대해서 각각의 통합된 센트럴 중앙관리 인스턴스를 통해서 멀티 클라우드와 온프렘까지 한꺼번에 보안 관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같은 호로 시작해서 포레스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들 아시는 포레스터 리서치에서 저희가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스트롱 퍼포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엔드포인트, 두 번째는 보안 분석, 세 번째는 AI 옵스 영역에서 각각의 모두 다 스트롱 퍼포머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보안 분석에 있어서는 리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저희 에코시스템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고객을 지원해드리는 어카운트 팀과 저희 제품 자체를 담당하는 프로덕트 팀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내부의 고객을 지원하는 커스터머 석세스 조직, 교육을 담당하는 트레이닝 조직, 그리고 컨설팅을 담당하는 서비스 조직, 기술 지원 담당하는 서포트 조직으로 고객에 밀착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서포트 조직에 관해서인데요. 해외 솔루션으로는 굉장히 드물게 저희가 한국어 기술 지원을 24시간 365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자본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심각도 레벨에 따라 다르지만 24시간 한국어 기술 지원을 하는 해외 솔루션은 굉장히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보안 성공을 위해서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